네, 빠지신 분은 이 강의를 꼭 녹화를 들어주셔야 된다. 자, 332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1페이지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거 두 개를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32페이지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발급은 하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과세를 연습할 거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자, 11월 3일입니다. 주식회사 우리상사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이것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요 매출세액 30만원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서 날짜는 11월 3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11번이라고 알고 있죠? 11번 과세. 네, 분명히는 그냥 상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세금 계산서 그림이 없으니까 그 설명에 있는 상품, 수량단가 모르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 플러스 300만원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명은 어디다 팔았느냐? 우리상사에다가 판매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는 우리상사가 됩니다. 자, 전자세금란은 뭐냐? 아까 시작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이 1번이죠. 여기가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대금을 했으니까 분계는 외상분계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외상분계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330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은 부채 증가, 부가세 수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이니까 증가죠. 상품 매출 수익 계정 과목이죠.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상품 매출 대변에 300만원이니까 수익 발생 또는 증가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분계 자동분계지만 이 분계를 보고 여러분이 이게 맞는 분계인지를 꼭 확인을 거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1월 4일 것을 보겠습니다. 11월 4일 동신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만원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하면 되는데 나머지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러면 당좌수표로 받은 것은 요거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50만원 당좌수표 받은 거. 타인발행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타인발행수표는 현금이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무회계 이론 공부할 때 당좌자산 시작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했을 때 바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날짜는 11월 4일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11월 4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는
50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50만 원 그대로 주고 엔터 한 다음에 거래처에는 동신사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동신사.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현금과 외상매출금이 섞여 있으니까 3번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네 맞고 대변의 상품 매출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줄로 와서 3번이 차변이죠. 101번 현금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엔터. 또 3번 차변 108번. 네, 108번이 외상매출금이에요.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입니다. 자, 얼마예요? 밑에 차액 나오는 것만큼이 외상매출이겠죠? 50만 원이 차액 나오죠? 아니 500만 원. 5 플러스 탭키. 마지막에 탭키를 누르는 것은 여기에 넘어와 가지고 거래처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도 확인하시고, 또 여기 밑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탭키 눌러놓고 좀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5일 거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50만 원에 세액 마이너스 5만 원짜리 이거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 외상대금에서 빼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외상분계 해야 돼요. 외상매출금에서 빼주려면은 외상분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다 11번 유형이 됩니다. 자, 11월 5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에는 또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자, 부가세는 마이너스 5만 원이죠. 거래처는 우리 상사죠. 우리 엔터. 우리 상사 메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라고 그랬죠. 2번. 자, 밑에 분계를 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자, 원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하려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는 건데 차변에 기입하면서 숫자를 마이너스로 하면 이 외상매출금 대변과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 시키려면 원래 차변에 기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해서 대변에 쓰면 이걸 차변에 기입한 거나 마찬가지. 상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을 취소시키려면은 수익 계정 차변에 적는 겁니다만은 대변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이걸 차변에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분계를 안 해요. 헷갈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근데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잖아요. 그럼 밑에 분계도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 차대변을 바꾸지 않고 차대변을 안 바꾸고 자산이면 자산 쪽에서 마이너스, 부채면 부채에서 마이너스, 수익이면 수익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그 반대쪽에 양수로 기록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6일 걸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600만원에 세액 60만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1,8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원인 상태다.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우리가 지금 승용차를 매각했다, 처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하려면은요, 그 유형자산을 얼마에 취득했으며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대변에 있었던 거죠. 정리를 차변에 다 해서 정리해줘야 되고, 취득금액은 차변에 있었던 거죠. 팔았으니까 대변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FAT 1급 시험에서는 제일 복잡한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분계는 2차적인 거고, 먼저 여기 공급가액과 세액 부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하겠습니다. 11월 6일로 날짜 바꾸고요. 유형은 11번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 그러면 다 11번이에요. 네,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매각. 수량하고 단가는 비워 두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얼마로 해야 되느냐? 600만 원에 매각했다고 그랬죠. 6 플러스 엔터. 공급가액 6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거래처는 어디냐? 한국상사에다 매각했다고 그랬죠. 예, 한국 엔터. 두 번째는 한국상사.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랬죠. 예, 1번 전자 입력.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는 언제나 혼합으로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정리해야죠. 취득금액도 정리해야죠. 그래서 혼합으로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3번 혼합.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계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위에 입력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이대로 뭐 아마 별로 어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분계가 어렵습니다. 자, 승용차 매각한 부가세 6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잡아야 돼요. 매출세액으로. 그건 그대로 두면 되고.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승용차니까 개념과목이 뭐예요? 네, 차량 운반구로 고쳐주세요.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 여기 처분 금액으로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분 금액이 아니고 여기를 취득 금액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취득 금액이 정리가 돼요. 취득 금액으로 고쳐야 됩니다. 1,800만 원으로 고쳐라 이거죠. 18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차량 운반구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갔잖아요. 자산감소 대변.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시켜줘야 돼요. 차량을 팔아버렸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잔액이 어디에 있는 거냐?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은 증가할 때 차변이고 감소할 때 대변이잖아요. 빼줄 때는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대변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차변.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 코드는 뭐냐? 208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돼요. 209. 꼭 이렇게 이 코드를 써야 됩니다. 209를. 이 코드에다 무조건 1을 더하면 돼요. 건물이 202번이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줬습니다. 1,400만원.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알고 있죠? 예, 잔존가액이 아니고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예, 좀 비슷한 말인데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잔존가액은 원래 이제 감가상각할 때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빼는 것을 잔존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잔존금액이라고 하지 말고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부금액이 얼마냐? 1,800의 취득금액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이니까 장부금액은 400만 원인 거죠. 400만 원. 400만 원이 장부금액인 승용차를 얼마에 팔았어요? 600에 팔았죠? 네. 잘 받고 팔은 거예요. 200만 원 더 받은 거니까. 자, 그걸 알고 계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600에 팔았는데 세금 포함해서 66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국 상사에서. 받았습니까? 외상으로 팔았어요. 예. 왜냐면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차변에 미수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3번 차변에 미수금, 외상 매출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미수금 했으면 이제 미수금 금액은 얼마예요? 66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600 플러스 660만 원 엔터 해보십시오.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밑에 차액 가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이 차액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차액이 뭐냐 하면은 요 차액이 지금 요 차액은 처분한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처분한 금액이 600. 장부 금액은 아까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뺀 것이 200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익은 어디에다가 발생시켜요? 대변에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대변 해놓고 유형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914,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면 950 이렇게 됩니다. 자, 914 금액은 200만 원. 2 플러스 탭키 눌러가지고 여기 거래처 수정할 것이 혹시 없는지,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 분기가 쉽지 않죠? 최소한 5줄이 필요합니다. 5줄.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걸 위에다 입력은 한 줄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게 하는 건 한 줄로 입력하면 끝나지만은 밑에 회계 처리는 5줄로 해야 돼. 복잡한 거. 그래서 이거는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 연습 안 해놓으면 시험 볼 때 나오면 거의 못합니다. 이게. 한 번만 딱 수업 들어놓고 이거 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못해요. 기억이 안 나.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 연습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문제 11월 7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특허권이네요. 이번에는
다른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승용차는 차량 운반부 유형자산이고 지금 11월 7일 거는 무형자산인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이걸 우리가 간접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을 하고 무형자산은 어떤 상각을 해요?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할 때 무형자산 매각할 때는 한 줄이 줄어들어요. 한 줄만 줄어들어요. 왜? 감가상각 누계액만 없는 거니까. 그 줄만 빼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다가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250에 팔은 거예요. 부가세 별도 250.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금 분괴하면 안 돼요. 네, 혼합 분괴하는 거예요. 혼합 분괴. 장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형자산에서는 취득금액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취득금액을 알려주지 않느냐?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장부금액만 알면 돼요. 취득금액 회계처리는 이미 결산 때 해버린 거예요. 취득금액 다 줄여놨어요. 네, 취득금액에서 직접 뺐다 이거예요. 직접 상각했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취득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요. 장부금액만 알면 돼요. 이 장부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무형자산을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300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250에 팔았으니까 이건 좀 싸게 파는 거죠. 장부금액보다는. 그럼 50만 원에 뭐가 발생할까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11월 7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지금 세금계산서 그림이 없어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11월 7일 날 입력하는 게 세금계산서 보면서 입력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했다 그러면 다 11번. 유형이 11번. 아시겠죠? 자, 품명에다가 특허권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특허권. 특허권 매각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특허권 해도 되고. 다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50만 원에 공급했죠? 2500 플러스. 그러면 부가세는 25만 원. 이게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어요?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네요. 그럼 1번. 자, 분계는 이것도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자, 매출세액 판매하면서 발생한 이 부가세는 항상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예, 부가세 예수금 부채 잘 됐고. 자, 상품 매출이 아니고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특허권으로 바꿔야 돼요. 개정 과목에 특허권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특허하고 특허권으로 바꾸고 이 금액을 아까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로 고쳤습니다만은 무형자산에서는 이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장부금액. 그래서 장부금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교재에서 알려준 겁니다. 자, 3 플러스 플러스. 자, 세 번째 줄로 왔죠. 장부금액으로 고쳤습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로 고쳤고 무형자산에서는 대변의 그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고쳤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와서 우리가 유형자산 같으면 여기서 이제 차변해가지고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다가 이제 제거하고 갔는데 특허권,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돈.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을 외상으로 했냐 받았냐 이거예요. 받았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어야 돼요. 자,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금액은 2750000 여기 있는 합계 금액을 그대로 다 쓰면 되죠. 다 받았으니까 2750 플러스. 자, 그리고 엔터 치고 나면은 여기 차액이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50만 원은 뭐냐? 장부 금액에서 장부 금액이 앞에가 아니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뺐더니 이렇더라 이거예요. 지금 요렇더라 이거예요. 네?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뺐더니 자, 처분 금액이 250이에요.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니까 50만 원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 그래서 손실입니다. 자, 손실은 차변이죠. 자, 3번 차변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 코드에다가 무형으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을 쓰면 됩니다. 952번 이렇게 하십니다. 금액은 50만 원. 탭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래처 혹시 수정할 것이 없는가도 보시고 또 차변 대변이 서로 일치하는지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11월 6일, 11월 7일 유형자산 처분 분계 그 다음에 무형자산 처분 분계 하나씩 있습니다. 요거 반복적인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이런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뒤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때 또 만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반복 연습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챙겨서 공부해 둬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번호 3번. 이번에는 매출 면세를 연습하겠습니다. 매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매출 면세입니다.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되어 있죠? 자, 11월 8일 거래를 보면은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리 회사 유형상사는 신발을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면세 대상은 신발은 면세가 아니죠.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면세 상품이 있었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세 상품을 판매했다. 그리고서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면세는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공급가액은 200만 원입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니까 혼합으로 분개해가지고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해주면 돼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여러분, 면세하고 과세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나요? 어떤 사업자가 그런 사업자 있을까요? 자, 우리 학원. 자, 우리 학원은 면세 사업자입니까? 과세 사업자입니까? 겸업 사업자입니까? 면세 사업자입니다. 네, 학원. 우리 학원 교육만 하죠? 네. 네, 교육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그 24시 편의점 같은 마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트. 자, 마트에 들어가면 콜라, 사이다, 음료수도 팔고 마트에서 과일도 파는 마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 예. 포도, 사과 이런 걸 팔아요. 예, 그렇죠? 포도나 사과 이거는 미가공이죠. 미가공. 예. 미가공 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예.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생선이나 고기나 또 뭐 버섯이라든지 임산물이면 이제 그 산에서 나오는 것들, 예.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배추, 무, 상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다 면세제화입니다. 면세제화. 그러니까 마트에서 과일도 판매하면서 음료수도 파는 그런 거라면은 그 사업자는 겸업 사업자예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그 다음에 운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천에 설봉운수라는 운수 사업자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설봉운수. 근데 설봉운수는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천 시내버스도 설봉운수 버스가 몇 대 있고 또 관광버스 사업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버스 사업을 하는데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것도 사업을 하고 또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겸업사업자예요. 왜냐? 시내버스는 면세 그리고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특히 마트 같은 데는 겸업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아예 그냥 무슨 과일 해가지고 과일만 계속 팔면은 그건 면세 사업자죠. 근데 과일도 팔면서 거기에서 음료수도 같이 판다. 그러면 이제 겸업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겸업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 또는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신한상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면세 상품을 팔고 계산서 200만 원짜리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11월 8일로 날짜 고치고. 자, 면세로 계산서 발급한 것은 아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은 무조건 1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했으면요. 무조건 13이에요. 13이 면세 매출입니다. 자, 면세 팔았다고 해서 다 면세가 아니에요. 13번이 계산서 발급한 것만. 카드로 발급한 거라든가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것은 13번 하면 안 돼요. 그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TAT 2급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카면 18번 카면이라고 있고 현면 23번에 현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카면 현면이 뭐겠어요? 면세를 카드로 팔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팔았다. 그러면 카면 현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서 발급한 거는 13번이다. FAT 1급에서는 면세 제화를 계산서 발급한 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계산서 발급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무조건 13번이에요. 자, 품명에다가 씁니다. 품명은 상품 해야죠.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200만 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신한상사입니다. 신한 엔터. 신한. 전자세금은 뭐예요? 1번이죠? 전자 입력 1번. 분계는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이죠.
혼합하셔가지고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고 내려와서 3번 차변에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103번이 보통예금이고 200만원을 입력하고 나서 탭키를 치세요. 자 탭키 친 다음에 항상 거래처 바꿔야 될 게 없는가를 여기서 살펴보시라 그랬죠.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상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은행으로. 그러면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디 있냐? 네. 서울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를 서울 해가지고 서울은행 보통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바꾼다. 자,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서는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에 관한 유형입니다.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 자, 17번 유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카드 과세가 번호가 1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자, 11월 9일 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가 뭘까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합계 금액을 말해요. 상품 22만원 공급 대가로 이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대개 개인한테 팔 때는 카드 판매를 많이 하죠. 네, 카드가 우리 카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매출은 뭐다? 17번이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유형은 17번.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도 이거 했었죠. 17번. 자, 신용카드사는 우리 카드사죠. 우리 카드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품. 수량단가는 지나가고. 자, 신용카드 판매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다 22만원 22만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부가세 20만원과 공급가액 20만원과 부가세 2만원이 이렇게 딱 나눠져요. 자, 엔터 하시고 거래처에다가는 김영철이 거래처가 되는 거죠. 김영철.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이게 신용카드니까 비워둬야 돼요. 비워둬야 되고 분계는 신용카드 판매니까 밑에 카드가 4번이잖아요. 그래서 분계는 4번. 자, 제대로 되었나 보세요. 분계가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자, 외상매출금 우리 카드사 맞나요? 네, 상품을 카드로 팔면은요,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카드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 수금 2만원 맞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20만원. 네, 공급가액은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네, 다음은 5번에 이번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이었죠. 여러분 지금 유형 상사에서도 매출 유형은 3가지만 연습 나왔습니다. 3가지가 뭐였어요? 11번 처음에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13번 연습했었고 방금 17번 연습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1, 13, 17 요 3가지 유형이 매입 매출 전표의 매출 쪽에서 출제되는 유형이고, 자 5번부터는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 연습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월 10일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자, 맘모스라는 거래처에서 상품을 샀어요. 우리가 매입이니까 산 거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250만 원에 세금이 25만 원.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이 되었으며, 자, 계약금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지급을 미리 했다는 거죠. 계약금 지급한 것은 뭐다? 개정 과목이 선급금. 계약금 받은 것은 선수금. 계약금 개정 과목 꼭 정리해 주세요. 예, 선급금, 선수금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는 틀렸어요.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받은 것은 선수금. 오케이. 그래서 선급금 지급한 건 자산이고요. 받은 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매입했으므로 외상 매입금. 그래서 이 분계도 혼합으로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으로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자, 무슨 거래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세금계산서를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만 시험 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세금계산서를 딱 그림으로 주고 문제를 냅니다. 세금계산서가 파란색으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 문제에는.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11월 10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은 51번이에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51번. 자, 품명에는 상품. 수량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은 250만 원. 거래처에는 맘모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이죠? 자, 차변이 맞았나 봅시다. 부가세 대급금. 자, 매입세액은 자산으로 잡아야죠.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공급가액은 이제 매입이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재고자산이 증가해야죠. 팔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맞아요. 자, 이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다가 4 대변에 아까 계약금 선급금이었죠. 선급 엔터. 선급금이 20만 원이 지급이 됐었어요. 20만 원. 자산 감소. 선급금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 상품 받는 날은 저 자산이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 또 이번에도 또 대변. 나머지는 이제 부채가 되죠. 아직 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으로 했죠. 예, 외상 매입금 251. 금액은 밑에 나와 있는 이 차액이 다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겠죠. 250000 25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여기 있는 거래처 맞는지,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일 거부터 하겠습니다.